이번에 IS 기본 파일 찾기 로직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 소스 위치는요, 플러그인 밑에 테스트 디렉토리 파일 is.java고요. 그렇죠? 잠깐 파러스 URL 보시면은 즉 이런 부분들이죠. 조금 전에 디렉토리 브라우징 이걸로 살펴봤고요. 그다음에 is, cold, 마이크로미디어 에서부터 로터스 도미노까지는 다 동일한 로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하나의 로직만 확인하시면 나머지는 다 동일하게 패턴들을 전송하고 수신하고 탐지하는 그런 근거로 되어 있더라. 그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대표적으로 지금 is 기본 파일 로직은 크롤합니다. 그죠? 그 다음 수신 데이터를 DB에 저장하고요. 그리고 사전 정의된 is 패턴들을 쭉 던집니다. 던져서 특정 파일이 있다 없다는 간단하게 그냥 응답 코드가 200번 이냐 아니냐를 가지고 판단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200번인 것들은 리포트로 바로 출력하는 그런 간단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 좀 차이가 있는 것들, 일반 룰 소스를 보시면은 앞에서 소개해 드렸던 것처럼 상단에 함수, 그 다음에 패턴 정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리포트 출력 관련된 것들, 그 다음에 패턴을 송신하고 수신하는 것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판단 근거,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분류가 되는데요. 이 기본 파일 같은 것들은 3가지로 압축이 되어 있습니다. 패턴 일단 정의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리포트 출력 정의까지만 되어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있죠. 그렇다면 나머지 패턴 송신하고 수신, 그다음 판단 근거는 어디 있겠느냐? 네, 요것들은 요 해당 소스 상단에 보시면은 Abstract Default File 플러그인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렇죠? 이 부분에서 패턴을 송신하고 수신하고 그다음에 판단 근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히려 뭐 다른 룰보다 좀 더 간단하게 분석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이죠. 그래서 기본 파일 노출들은 상위에 있는 이런 디폴트 파일 플러그인 파일들을 이용을 해서 패턴을 송신하고 수신하고 판단하더라. 그런 부분들 이해를 좀 하시고요. 즉 그래서 저희가 보통 이렇게 위치가 이렇게 돼 있죠. org 밑에 파러스 프락시 밑에 파러스 밑에 그 다음에 코어 밑에 가면은 스캐너라는 부분이 있었죠. 이 안에 보시면 플러그인 밑에 실제 저희들이 살펴봤던 그죠 룰들이 다 들어 있었는데, 그렇죠? 그래서 그 룰 안에는 실제 뭐 패턴뿐만 아니라 판단 근거, 그 다음에 패턴 송수시라는 것들이 들어 있었는데, 유일하게 이거 즉 기본 파일 노출은요 요 상위로 가시면은, 즉 플러그인 요 상위로 가시면은, 즉 Abstract Default File Plugin.java에서 패턴을 송수를 하고 판단 근거가 들어있더라. 예, 그런 차이가 있더라. 그 부분 좀 이해를 하시고요. 이번에 get id 2만번으로 할당이 되어 있네요. 그다음 get name, 리포트 제목, is default 파일 한글화 처리 가능하십니다. 그죠? 그 다음에 description 설명 마찬가지로 한글화 처리. 그리고 category.java는 어디 속해 있습니까? category.server죠? 즉 네 번째 줄에서 static final integer server 2번. 그렇죠? UI에서 보시면은 아까 보여드렸듯이 어널라이즈에서 스캔 팔러시에서 즉 서버 시큐리티, 여기서 지금 요걸 보고 계시는 것들이죠. 그래서 IS 디폴트 파일부터 해서 로터스 도미노까지는 즉 상위에 있는 서버 시큐리티라는 그런 상위 그룹에 속해 있더라. 그런 부분들. 배솔루션 해결책 적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보시면은 이번에 그 다음 줄에 public void initiate라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은 즉 슈퍼.init, 즉 이것들을 통해서 바로 슈퍼클래스입니다. 그쵸? 그래서 지금 이 파일 안에서는 패턴 송수신 판단 근거가 없기 때문에 상위에 있는 즉 아까 설명드렸던 Abstract Default File Plugin.java를 이용하겠다. 그쵸? 상위에 있는 어떤 파일을 참조하겠다 하실 때 바로 슈퍼 클래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렇게 표현합니다. 슈퍼.init 함수를 호출하겠다. 그리고 create URL은 아마 특정 함수인데 패턴들이 정의된 함수로 넘어가겠다. 그런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슈퍼 클래스 이렇게 선언하고 사용하고 있더라. 이해를 하시고요. 그래서 create URL 함수가 뭐냐? 그냥 들어갔더니 패턴들이 쭉 들어가 있네요. 그렇죠? 그래서 add test라는 함수를 쓰시고 그 안에다가 쭉 패턴들을 정의하시면 돼요. 첫 번째 같은 경우는 루트에다가 던지겠다. 어디? 루트 밑에다가 is.start.asp, post.info.html, vti, inf, html 이런 파일들이 루트 밑에 있느냐, 혹은
msadc, msadcs.dll 파일들. 그쵸? 이런 식으로 정의가 되어 있겠죠. 마찬가지로 추가하실 때는 예, 요 한 줄 뭐 복사하신 다음에 원하는 그쵸? 특정 IIS에서 필요한 패턴들을 예, 넣어 두시면은 그 패턴들을 예, 검색해서 찾아낼 수 있는 그런 특징들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간단하죠. 그리고 패턴이 있다 없다는 간단하게 200번으로 판단을 하는 그런 로직이다. 그런 부분들이죠. 네, 이번에 이제 파라미터 변조 로직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소스는요, 프로그램 밑에 테스트 파라미터 템퍼.java입니다. 즉, 파라미터 변조를 통해서 어떤 사전 정의된 그런 문자열들이 있는지를 판단해서 이런 취약점이 있는 종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인 그림 보시면요, 웹스캔에서 일단은 크롤합니다. URL을 수집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DB에 넣고 사전 정의된 패턴들을 전송 그리고 수신하게 되겠죠. 수신한 다음에 그 수신한 내용 중에서 사전 정의된 탐지 근거 문자열이 있다고 그러면은 그것들을 리포팅으로 출력하는 그런 일반적인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상단을 보시면은 예, 패턴들이 정의가 쭉 되어 있습니다. 스트링 파람 리스트에서요. 즉 파라미터 변조기 때문에 파라미터에다가 값을 넣을 그런 내용들을 쭉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니까 첫 번째는 아무것도 없는 것들, 그쵸? 빈 공백이죠? 두 번째 것도 빈 공백을 넣습니다. 그 세 번째부터는 골뱅이, 그 다음에 플러스, 그 다음에 퍼센트 제로 파이프를 디코딩해서 넣어라. 이렇게 돼 있겠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어서 크롤된 수집된 정보가 이런 것들이 있더라. 그래서 BBS의 bbs.asp 아이디는 1000번이고, 그 다음에 포스트 방식에서는 뭐 login.asp의 값이 AAA다.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런 파라미터 변조 로직이 거치게 되면은,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나중에 확인해 볼 텐데요. 즉, 아이디는 1000번, 이 다음에다가요, 실제 사전 정의된 것들을 아마 공백 2개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한번 내용 없이 아이디는 2번 던지고, 세 번째 아마도 골뱅이를 던지고요. 그리고 네 번째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파라미터를 변조하게 됩니다. 포스도 마찬가지로요. login.asp에서 즉 id 다음에 요 값을 없애고 사전 정의된 값을 넣어서 즉 취약점이 있다 없다를 판단하는 로직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봤더니 예, 에러 문자열이 정의가 쭉 되어 있네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뭐냐면은 패턴을 추가해서 넣습니다. 그래서 아마도 응답 페이지에 이런 에러 문자열이, 즉 에러 처리가 제대로 안 돼서 그쵸, 어떤 공격 또는 말도 안 되는 그런 패턴들을 넣었을 때 시스템에서 에러를 뿌리더라. 네, 그런 것들을 찾는 것들이 바로 파라미터 변조 로직인 것 같습니다. 그죠? 그래서 보시면은 에러 문자열들이 쭉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패턴 에러 자바오는 이런 문자열이 있느냐, 에러 자바2는 뭐 익셉션 이런 문자열들 쭉, 그 다음에 패턴 에러 VBS 스크립트, 그쵸? 이런 부분, 마이크로소프트에서 VBS 스크립트 에러, ODBC1, IIS 주로 발생되는 MS SQL에서 ODBC 드라이브 에러, 이런 것들을 이런 고유한 이름을 해서 다 일단은 정의를 사전에 하고 있습니다. 네, get id는 40010 고유한 번호를 일단 할당했고요. 네, get name은 파라미터 템퍼링, 한글화 처리 가능하십니다. 그 다음에 get description, 네, 설명 마찬가지로 한글화 처리. 그 다음에 get category, 상위 그룹 뭐냐 봤더니 6번째 라인이네요. 그쵸? injection, 즉 어널라이즈에서 스캔 팔러시 누르시면은 인젝션에 파라미터 템퍼링이 되어 있네요. 그쵸? 그래서 파라미터 템퍼링, 그리고 뒤에서 살펴보실 SQL 인젝션, 이런 것들은 인젝션이라는 상위 그룹에 속해 있구나 이해를 하시면 되겠죠. 네, 첫 번째 함수인 void 스캔 함수를 호출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보시면은 뭐 메시지 세 가지 이런 관련된 값을 갖고 있네요. 메시지, 파람, 밸류. 메시지 같은 것들은 전체 URL 정보를 좀 의미하고요. 그 다음에 파람이란 것들은 예를 들어서 그죠, BBS의 bbs.asp id 1번 이런 값을 크롤에서 가져왔다. 그러면 바로 요거 전체 값이 메시지고요. 그
그 다음에 이걸 좀 쪼개서 보시면은 파람이라는 것들은요, 요 물음표 다음에 있는 요 id 값 있죠? 요거를 파람이라 표현합니다. 파람은 그래서 id가 되고요. 그 다음에 밸류가 파람 다음에 따라오는 밸류가 바로 1번. 이렇게 구분된다. 자, 메시지는 전체 URL. 파람은 물음표 다음에 따라오는 요 값을 의미하고요. 밸류는 파람 다음에 equal 다음에 나오는 실제 값을 밸류라고 표현한다. 이 부분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왜 잘은 모르겠지만 빙고 쿼리라는 그런 변수를 널 값으로 초기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get new message, 신규 메시지를 만들거나 기존 정보를 가져와서 즉 normal message 값을 일단 넣습니다. 그 다음에 try 시도하겠다. 그리고 저희가 익숙한 send and receive를 했네요. 그래서 이 값을 한번 던져보는 것들이죠. 즉 뭐냐면은 크롤 단계에서 그저 가져왔던 값을요, 사실 변조하지 않고 그냥 이대로 값을 한번 던져봅니다. 왜 던지냐? 그건 추후에 뭐 자세히 좀 비교해서 설명될 테고 일단은 그냥 던져봅니다. 그쵸? 그래서 변조 없이 원래 크롤 단계에서 저장했던 그런 URL 정보를 전송하고 수신을 하게 됩니다. 그쵸? 그래서 일단은 먼저 좀 버릴 거는 좀 버리는 것 같습니다. 그쵸? 그래서 보시면은 그 중에서 if 만약에 수신된 그 값 중에서 리스판스 헤더에서 응답 코드를 봤더니 응답 코드가 200번이 아닌 것들은 그냥 일단은 버리겠다. 그렇게 돼 있네요. 일단 여기까지 보시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보시면은 폼은 즉 반복문이에요. 그래서 i는 제로부터 해서 어디까지? 즉 상위에 선언되어 있던 변조할 패턴들이 쭉 정의되어 있었죠. 그래서 파람 리스트라는 이름으로 쭉 이런 패턴들이 쭉 정의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들을 폼은 돌리면서 계속 반복해서 증가하면서 패턴들을 삽입을 하게 되겠죠. 그 다음에 get new message에서 기존에 저장된 URL 정보를 다시 한번 불러옵니다. 그리고 i가 제로인 경우는 즉 뭐 아마도 이 변조할 패턴들을 다 던지고 이제 더 이상 던질 것들이 없는 경우겠죠. 없는 경우는 set parameter, 즉 아까 가져온 URL에서 즉 파람과 그 다음에 value였죠. 그쵸? 그런 부분들은 무조건 제로 값으로 만들겠다. 없는 값으로. 사실 던질 패턴이 없는 것들은 그냥 무효화시키겠다. 그런 부분들이죠. 그 다음에 즉 패턴들이 계속 존재한다. 아직까지 폼은 돌리면서 이런 던질 패턴들이 존재한다 하시면은 파람, 그 다음에 파람 리스트에다가 보시면 파람은 즉 이런 부분이다. 여기서 파람은 id까지라고 말씀드렸죠. 그죠? id, 그 다음에 파람 리스트가 바로 즉 공격 패턴이 되겠죠. 변조할 패턴들을 쭉 여기다가 포문으로 하나씩 집어넣게 되겠죠. 집어넣으면서 뭐 공백 한 번, 두 번, 세 번째 골뱅이, 네 번째 플러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한 번씩 던져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딱 보시면은 이런 크롤이 URL이 한 번 돼 있는 그런 정보에다가 패턴들을 몇 개?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다섯, 6개를 총 던지게 됩니다. 그쵸? URL 수집된 게 10개다 그러면은 10 곱하기 6 해서 아마도 공격 패턴 60번 정도를 던져서 그죠? 그런 것들을 리포트로 출력하는 그런 형태로 구성되어 있구나. 그쵸? 여기까지 좀 먼저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보시면은 send and receive 해갖고 정상적인 그냥 변조하지 않은 URL 한번 던지는 그런 함수가 조금 전에 실제 공격 패턴을 넣기 전 그쵸? 그 라인 위에 있었죠? 즉 기존 데이터를 갖고 와서 노멀 메시지에 놓고 그냥 한번 던져본다고 말씀드렸죠. 200번이 아닌 것들은 그냥 버린다고. 그쵸? 그래서 이것들을 왜 던질까 한번 그 관련된 것들이 바로 뒤에 나와 있습니다. 즉 이게 첫 번째 먼저 라인에서 수행이 되겠죠. 일단은 정보를 한번 던져서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 기억된 값은 노멀점 메시지고 얘는 특별하게 변조된 값이 아니라 원래의 URL 파라미터 값을 그냥 즉 크롤 단계에서 가져왔던 그냥 값을 다시 한번 던지는 그런 내용이었고 그 값은 노멀 메시지였다. 그리고 그 밑에 보시면 두 번째 그쵸? 두 번째 함수가 바로 실제 공격 패턴을 즉 파람 그 다음에 파람 리스트 밸류에다가 실제 일단은 id는 1번 정상적인 거기다가 밸류 값을 뭐 플러스 이렇게 골뱅이 이런 것들을 총 6번 던진다고 말씀드렸죠. 이렇게 변조된 값을 넣습니다. 그리고 얘를 send and receive 던져서 받은 것들은 그런 정보들은
메시지 값에다가 일단은 넣게 되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그 다음 줄에 뭐가 있느냐, if check result라는 그런 함수가 있습니다. 즉 그래서 메시지라는, 그죠, 뭐냐면 메시지 요 값에는 이제 변조해서 서버 측에 날라왔던 그 값을 다 저장하게 됩니다. 헤더 값뿐만 아니라 바디 값. 그 다음에 또 한 번은 정상적인 그런 형태들, 즉 노멀 메시지 값에서 즉 이번 리스판스 바디 문자열이에요, 그죠? 그래서 정상적인 URL을 던졌을 때의 바디 문자열과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즉 공격 패턴을 넣었을 때의 바디 문자열을 서로 비교해서, 그쵸? 같다고 그러면은 그냥 빠져나가는 그런 것들이죠. 즉 뭐냐면은 같다고는 뭔가요? 아무리 뭐 그쪽 서버에다가 공격 패턴을 넣더라도 변화가 없다. 정상적인 거구나, 그죠? 비정상적인 문자를 넣었을 때 변화가 없다면 사실 취약점이 없는 상태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즉 우탐을 혹시라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잘못된 탐지를 방지하기 위해서 처음에는 그냥 정상적인 URL을 던져서 그 리스판스 페이지를 저장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그 정상적인 URL에다가 값을 변조해서 한번 넣어서 두 개의 바디 값을 비교해서 동일하다면은 취약점이 없는 걸로 판단하고요. 다르다 그러면 실제 뭐 리포트로 낼지 안 낼지를 판단하는 그런 로직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그 다음 로직은 보시면은 check result라는 함수로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로 다시 돌아가 보시면은, 즉 변조된 파라미터의 값을, 즉 메시지, 그쵸? 그 값을 일단은 저장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원래의 값인 이거를 normal 메시지, 리스판스 바디를 저장하고 있고, 즉 요 두 개의 값을 check result 함수로 전달을 하게 되죠. 전달을 해서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check result 첫 번째, 뭐 잘은 모르겠지만 SB에서 string buffer라는 그런, 즉 함수를 호출해서 이 SB 변수에 넣었습니다. 이건 나중에요, 즉 수시된 바디를 담을 공간입니다. 즉 HTTP 웹서버에서 날라왔던 바디 값을 저장해서 나중에 패턴 매치, 즉 사전 정의된 에러 문자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런 것들을 비교하기 위해서 공간 할당하는 그런 변수로 좀 이해를 하시고요. if, 즉 메시지, 이 메시지는 뭔가요? 앞으로 돌아와 보시면은 노멀 메시지 아니죠? 즉 메시지, 변조된 파라미터를 넣었던 그런 수신 메시지가 되겠죠? 수신값에서 헤더 값을 뽑습니다. 헤더에서 응답 코드가 200번이 아니거나, 그죠? 그 다음에 end입니다, 조건이. 그 다음에 HTTP 스테이터스 코드 is server라, 요거는 500번 의미하는 것들이죠. 500번이 아닌 경우, 즉 에러 문자열이 발생하는 조건은요, 크게 지금 실제로 두 가지입니다. 뭐냐면은 뭐 정상적으로 보통 이제 ODBC 에러, DB 에러 떨어진 것들은요, 일반적으로 보시는 것들이 500번 에러고요. 혹은 200번이면서도요, 200번 그런 데이터 안에 보통 페이지 끝에 보시면은 이런 500번 관련된, 즉 ODBC 에러가 포함되는 그런 경우의 수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200번이면서도 에러 문자열이 포함되거나, 그 다음에 500번이면서 당연히 에러 문자열이 포함되는, 그래서 이런 경우가 아닌 경우죠. 그래서 오탐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런 조건이 아닌 경우는 그냥 취약점이 아니다 해서 return false, 스킵하고 넘어가 있다, 그런 부분들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아까 메시지, 즉 변조된 파라미터를 넣었던 수신 페이지와 그 다음에 노멀은 아까 뭐였나요? 그죠? 정상적인 크롤 URL이었죠? 즉 이 부분입니다. 그죠? 이 부분과 그 다음에 변조된 부분들을 바로 비교하는 부분들이 equals, 동일하냐 아니냐, 그렇죠? 그래서 변화가 없다면은 뭐 공격 패턴을 넣었을 때와 그 다음에 넣지 않았을 때 그런 응답 페이지, 즉 수신 메시지가 동일하다 그러면은 사실 취약점이 없는 거겠죠. 그래서 return false로 하더라, 그런 부분들. 그래서 이 check result에서 일단은 즉 에러 문자열이 발생하는 조건을 먼저 한번 if로 해서 소트를 합니다. 그쵸, 필터링을. 그래서 200번 또는 500번, 그쵸, 그리고 200번에서는 에러 문자열이 포함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500번은 당연히 뭐 취약점이 있는 경우겠죠. 그래서 이런 두 조건이 아닌 경우는 무조건 return false, 스킵하고 넘어가 있다. 그 다음에 공격 패턴을 넣은 경우와 그 다음에 넣지 않은 경우에 수신 메시지를 서로 비교해서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그러면은 뭐 사실 판단이 안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그냥 취약점이 없다고 판단해서 return false, 넘어가 있다.
이런 형태로 해서 두 가지 if문을 통해서 오탐이 발생할 수 있는 조건들을 일단은 필터링을 좀 했습니다. 그 다음 로직 보시면은 그런 두 가지 if 로직을 일단 빠져나간 상태가 실제 이제 어떤 리포트를 출력할지 말지 최종적으로 걸러질 데이터가 되겠죠. 그래서 다시 한번 패턴 매치를 합니다. 그런 조건 하에 들어온 데이터를 패턴 매치. 그래서 사전 정의된 에러 문자열, 뭐 자바 1이냐, 자바 2냐, 그쵸? 그 다음에 밑에 보시면 마찬가지로 LSIF에서 뭐 에러, VBS, ODBC1 이런 쪽에서 패턴과 비교를 해서 있다 그러면은 빙고 함수를 호출해서 즉 중간 정도의 위험도를 가진 리포터로 출력하겠다. 그쵸? 그리고 마찬가지로 뭐 VBS, ODBC1도 마찬가지로 이런 로직을 통해서 패턴 매치가 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빙고 함수 호출해서 출력하는 그런 로직 형태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